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고요. 일요일 22일이 설 당일입니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푹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명절 연휴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겠죠. 네, 그렇죠. 설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네. 있잖아요. 그런데 설은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왔는지, 또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어떤 풍습이 더 있었을지 뭐 이런 거 궁금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설날의 유래 그리고 설에 즐길 수 있는 풍속들의 의미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청주문화연구원 역사문화연구소의 정재규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문화유청 전문위원 정재규입니다. 예, 오늘은 청주문화원 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왔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래간만에 우리가 이제 가족들 만날 수 있는 설날인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설날을 명절로 보내기 시작했나요? 예, 설날은 한 해의 첫날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는 해세자 머리 숫자를 써서 세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 단자를 써서 원단 또는 날일자를 써서 이제 원일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일련의 삼국유사에는 그 1년 중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 날로 신일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풍속에 상해일, 그러니까 돼지의 날이죠. 네. 정월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돼지날, 그 다음에 쥐의 날, 상자일, 그리고 말의 날, 상오일이라고 하는 날에는 삼가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날을 조심스럽게 맞이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그 당시의 말로 저희들이 이제 그 향언으로 달도라고도 하는 네. 그런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이제 정월 대보름에 우리가 찰밥을 먹습니다만은 15일은 오기일이라고 해서 또 특별히 꺼려하는 달로도 기록이 돼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만 알아도 참 재미가 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설날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조상님께 차례를 드리잖아요. 이 차례가 조상님께 드리는 세배라면서요? 예. 맞나요? 표현이 딱 좋습니다. 아. 예. 저희가 이제 차례 그러면은 한자어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차를 올리는 예식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저희는 중국에 비해서 차를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술을 올리고 조상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차례라고 한다면 새해를 맞이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들에게 그 시절 음식을 올리는 거죠. 떡과 술, 그리고 우리가 설날 아침에 맛볼 수 있는 전, 탕 여러 가지 계절 음식을 올리면서 조상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좀 소원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차례의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요, 왜 어르신들이 설빔 헤이버라 라고 하면서 용돈도 주시고, 이 새 옷을 사 입는 재미도 꽤 있었거든요. 네. 설날 하면, 새 옷 입는 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이 설빔이 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설빔이라는 것도 이 안에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요? 예. 설빔도 또 이제 한자어로 따지면 그 해세자에 꾸밀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세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네. 이렇게 세장이라는 표현도 있고 새비음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등장을 하는데 아마 설빔은 새비음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장이라고 하는 풍속은 저희들이 이제 그 용어 자체가 유득공의 경도잡지라든지 네. 홍성모의 동국세시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장으로 꾸민다. 남녀가 모두 새 옷을 입는데 새장이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찍부터 이런 풍속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설빔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설빔은 새 비음이라고 하는 비음이 이제 변했는데 비음 자체가 네. 차양이 보통 이렇게 햇빛이라든지 비와 이슬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처럼 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도 있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한 해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조상으로부터도 또 보호를 받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빔에서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예. 있군요. 아, 참 이런 의미를 듣고 나니까 또 새롭고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그럼 이렇게 그 설빔을 차려입고 어르신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세배입니다. 예. 이 세배를 하게 됐을 때 어르신들 참 좋아하시고 저는 또 생각해 보면 세뱃돈 받는 재미도 쏠쏠했는데 그렇죠. 예. 그 세배가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역시 그 모든 행위 하나에 다 어떤 의식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면 네, 네. 예, 좋을 것 같아요. 그 세배도 역시 설날 저희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조상들에게 이제 차례를 지내고 인사를 이제 윗 어른부터 이렇게 차례로 드리게 되죠. 네네. 그래서 그 경건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하는 인사인데 조상들에게는 소망을 빌고 네. 친지들에게는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한 해를 기원하고 덕담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게 이제 세배라고 보시면 좋을 것 참 같습니다. 좋은 풍속이에요. 예,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세뱃돈도 받고 하니까요. 네. 예, 더욱더 좋았죠. 네. 근데 이 세배에서 사실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이제 의식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이제 형식을 좀 갖춰야 되는 게 이제 세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배는 동양적인 그 음양 오행 사상이 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예전부터 우리가 만물을 태극이라고 이제 설명을 네. 해줬는데요. 음양 오행 사상에서는 낮과 밤, 달과 해라든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양과 음으로 구별을 내립니다. 남자와 여자도 역시 양과 음으로 나누게 되는데 남자는 양을 대표하고 네. 여자는 음성으로 상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양은 좌라고 그래서 보통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이 그러니까 동쪽이 남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네. 서쪽이 이제 여자를 상징하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세배를 할 때 이 손을 모으는 것은 왼손이 항상 남자는 앞섭니다. 네. 왼손이 앞서고 오른손이 따라오는 거죠. 여자는 그래서 좀 다르지 않나요? 예, 여자는 음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네. 예, 반대로 오른손이 왼손을 덮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자가 왼손을 덮은 상태에서 네. 예, 눈높이까지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내리면서 왼무릎과 오른무릎을 꿇고 네. 예, 팔을 땅에다 대고 맞아요. 가볍게 네. 이 손등에다가 머리를 가볍게 이렇게 대는 네. 그런 형식이 이제 세배법이 정확한 방법이고요. 여자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오른손이 예, 위로 가고. 오른손이 앞섭니다. 오른손이 앞서고 왼손이 뒤따르면서 눈높이까지 올리고 눈은 이제 손등을 가볍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역시 남자와 똑같이 왼무릎, 오른무릎 순으로 꿇어앉았다가 네. 45도 정도 몸을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예, 인사를 기울여서 드리게 됩니다. 이 정도는 쉬운데요. 한복 예. 입고 앉았다 일어나려면 너무 맞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 정도가. 예. 그래서 네네네네. 어느 정도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중요한 것은 세배에 담겨진 그 음양오행 사상. 네. 그러니까 이 전통과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풍속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네.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조상들이 새해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네. 첫날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네. 이렇게 부여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설날하면 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예. 하지만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먹는다고 해서 안 먹고 싶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떡국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뭐 떡국 그러면 어릴 때는 네. 나이 먹고 싶어서 얼른 뭐 막 2그릇, 3그릇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네. 이제 나이 들면서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멀리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떡국에도 이제 의미를 좀 찾자라고 한다면 네. 떡국에 들어가는 게 hil고 긴 가래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들 짐작은 하시겠지만 희고 긴 가래떡은 장수를 상징합니다. 장수. 오래오래 네. 사시라고. 네, 떡국을 먹으면서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거죠. 오래 살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 큰 일들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바로 이 떡국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떡을 이렇게 동그랗게 썰어 내려가거든요. 이 동그랗게 썰어 내려가는 것도 동그란 게 이제 해가 가장 큰 상징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해님도 상징하고, 그러니까 한 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한 해를. 예. 네. 아, 동그란 떡. 예, 그리고 이 동그란 것이 이제 엽전, 동전도 상징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동전 그러면 역시 부죠. 한 해 동안에 많은 부를 좀 거둬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까지도
떡국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장수와 보였군요. 예, 얘기 듣고 그렇습니다. 나니까 떡국 올해 꼭 챙겨 먹어야겠다. 많이 드세요. 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근데 이렇게 설 하면 떡국, 뭔가 네. 전국 공통의 메뉴가 있지만 또 지역마다 각각의 메뉴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충청도는 좀 설에 챙겨 먹는 우리만의 지역 예. 음식 이런 것도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그 떡국도 지역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북부 지방에는 만둣국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저도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강원도 양구 출신인데 저희 집 사람은 그 만둣국을 많이 먹었다는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남부 지방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떡국을 많이 먹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북부 지방에서는 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만두를 많이 빚는 겁니다. 아. 그리고 남부 지방은 이제 쌀이니까 아무래도 떡국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중부 지방은 자연스럽게 떡과 만두가 합쳐질 수가 예. 있겠죠. 떡만둣국? 떡만둣국. 네. 아, 떡만둣국 그런 이런 거군요.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래서 개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지방 특유의 조랭이 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랭이떡? 예. 네. 이 약간 그 동글동글하면서 땅콩 모양 조그만한, 비슷한 예, 예. 조그만한. 가운데가 얇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그게 또 아주 식감이 좋거든요. 이 조랭이 떡국이 또 개성 지방의 전통적인 떡국이에요. 그래서 청주도 역시 이 주어진 자연 환경에 따라서 조금 특별한 음식이 있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청주 지방에는 그 진주강씨 집안의 반찬 조리서가 전하는데요. 네. 예, 반찬 등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한 자료. 예, 귀한 자료입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떡, 탕, 술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연잎술이라든지 네. 우리가 과주, 약주 이렇게 한 3종 정도가 보이고 있고요. 안주로는 육회, 그다음에 약간 바삭하게 튀긴 참죽나무 순 터란 줄거리 이거를 바삭하게 튀긴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내륙이다 보니까 북어가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어 무침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좋으네요. 좀 우리 지역에 특별한 임산물들이 많은 네. 그런 그 음식들이 아마 우리 지역의 특징이었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은 설날에 드시는 음식 하나하나가 예.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걸 느끼게 되고요. 또 한 말씀 한 말씀 드리는 것마다 다 의미를 역시 담고 있다 느끼게 되는데요.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 이번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으면 좋은지 또 어떤 예. 덕담을 하시면 좋은지 예. 또 끝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설에는 제일 좋은 것은 한 해를 기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더른들이 물론 아랫사람들에게 해주는 좋은 덕담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랫사람이 오히려 윗사람에게 이렇게 조금 좋은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런 글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부터 이제 여러 사자성어들도 전하지만은 노력한 것들이 이렇게 결실이 되기를 바라는 네. 그런 희망 섞인 그런 덕담들을 서로 나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정말 그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정말 설 명절이 코앞이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최현 리포터 오늘 맛있는 음식들 소개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말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명절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라도 너무 드셔서 좀 배가 아프거나 네. 머리가 아프거나 걱정하실 텐데요. 그럴 때는 포털 사이트에 명절 병원. 명절 병원. 네, 맞아요. 네. 명절 병원만 치시면 어떤 병원이 당직 병원인지 알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명절 연휴가 지난 다음 주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